1시간 정도 햇살을 받으며 산책한 뒤 차가운 맥주 200cc를 마실 때 나의 미각은 행복해진다. 하루 일과를 끝내고 따뜻한 물로 샤워한 뒤 새 잠옷을 입고 침대 위에 몸을 누인다. 그리고 새로 교체한 이불 호청을 만질 때 나의 촉각은 행복해진다. 목적지까지 한참 남았는데 차는 막히고, 하지만 바로 그때 자주 듣는 라디오 채널에서 좋아하는 음악이 흘러나올 때 나의 청각은 행복해진다. 정리되지 않은 옷장 서랍을 열어 어릴 적 처음 크레파스를 샀을 때처럼 흰색 계열의 밝은 색에서 시작하여 점차 어두운 색으로 가지런히 옷을 정리할 때 그때 나의 시각은 행복해진다. 집 근처 카페 앞을 지나가는데 좋은 커피 향이 풍겨 나오고 그 향을 맡으면서 그때 나의 후각은 행복해진다. 청각이 발달한 체질은 좋은 음악을 들으면 즐거워지고 소음에 더 예민하게 반응할 터이다. 후각이 발달한 체질은 향기로운 꽃향기를 맡을 때 입꼬리가 올라갈 것이고, 미각이 발달한 체질은 맛난 음식을 먹을 때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행복이란 매 순간 내 오감이 만족할 때 오는 것 아닐까? 자기 몸에 집중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를 갖고 살며 내 오감 중 어떤 감각이 가장 잘 발달했는지 깨달을 정도로 자신을 관찰하고 사랑해야 자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머리만 굴리며 살지 않고 몸으로 느끼며 살아야 한다. 자기 자신의 몸을 토닥이고 쓸어주어야 행복해진다. 또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한 가지, 고대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가 시 오데지에서 말한 카르페 디엠을 실천하는 것이다. 현재를 산다는 건 매 순간의 느낌을 놓치지 않는다는 의미다. 아침 미사 뒤 오랜만에 햇살 멍을 때린다. 40년 가까이 키워 천장까지 자란 벤자민 고무나무 사이로 햇살이 들어온다. 나뭇가지들이 햇살을 받아 거실벽에서 그림자 놀이를 한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지금 나의 오감 중 시각이 호사를 누리고 있다. 좋아하는 음악까지 곁들이면 청각이 호사를 누릴 테고, 거기에 좋아하는 차향이나 커피향까지 더해지면 후각과 미각까지 호사를 누릴 텐데, 나이가 들면서 불면증 탓에 차나 커피로 미각과 후각의 호사를 누리는 건 포기했다. 하지만 지금도 충분하다. 어찌 항상 오감 만족을 하겠는가. 안분지족도 행복감을 느끼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내가 정리에 빠진 이유는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좋아하던 담임선생님이 훈화 시간에 해주셨던 말씀 때문이다. 현관에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으면 도둑이 들어왔다가도 멈칫하게 됩니다. 모든 물건이 가지런하면 도둑이 긴장하게 되어 훔칠 물건을 찾기가 쉽지 않고 주인에게 금방 잡힐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 돌아서 나가겠지요. 그 말씀을 듣고 물건뿐만 아니라 주변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습관을 들였다. 물론 이런 훈화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 곧바로 철저히 정리하는 습관을 시작하는 건 아닐 테니 아무래도 약간 타고난 천성도 있는 듯하다. 이렇듯 어릴 때부터 나는 줄을 가지런히 맞춰야 마음이 편했고 정리정돈이 되어야 안심을 했다. 아이를 키우면서도 집안을 뒤죽박죽 만들지 않았다. 주변 정리를 잘해주면 아이들 심리가 안정된다는 육아법을 배우고 나서 더 열심히 아이들 방을 정돈했는데 조금은 강박증이 될 정도였다. 물건을 정리하는 데서 더 나아가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치매 예방법을 공부하면서부터다. 치매를 예방하려면 규칙적이고 단순하게 살며 즐거운 자극을 수시로 받으면서 많이 움직일 것, 그리고 부정적이고 우울한 감정은 털어내야 한다고 들었다.
그렇지 않아도 모든 게 정리돼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는 성향인데 정리가 바로 치매 예방법 중 하나라니 얼마나 나에게 딱 맞는 비법인가. 서서히 집안 구석구석에서부터 인간관계까지 정리를 시작했다. 먼저 부엌 살림살이부터 정리를 시작했다. 노년에 입을 수 없는 옷도, 관절에 천적인 높은 구두도, 쓸모없는 가구도 정리했다. 그 다음은 인간관계를 정리했다. 나를 흔들리게 하는 사람도, 불쾌함을 남기는 관계도, 매번 같은 주제만 반복하는 모임도 정리했다. 정리하고 나니 그때부턴 시간을 내어서라도 만나고 싶은 무언가 배울 게 있고 본받을 게 있는 인연에 집중할 수 있었다. 복잡하게 나를 얽매던 인연들도 상대방이 눈치채지 않게 은밀하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정리했다. 하지만 정리라는 단어를 붙일 수 없는 대상이 있으니 바로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꼬맹이들이었다. 한 발 더 나아가 삶의 태도도 정리했다. 일을 버리고 처리하는 걸 즐기는 습관도, 나를 망가뜨리는 자세도, 나를 섭섭하게 했던 대상에 대한 괘씸한 감정도 정리했다. 이렇게 물건, 인간관계, 삶의 태도 등 나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정리하니 삶이 단순 명료해졌다. 나름 기준을 세워 정리하고 나면 그렇게 편하고 좋을 수가 없다. 물건을 버리지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 저장 강박증을 겪는 분들도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와 관련된 물건을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콜렉터와 단순히 물건 그 자체에 집착하는 저장 강박증은 다르다. 스트레스나 우울증이 극심한 사람, 어려서 애착 형성에 문제가 있어 영혼이 충분히 채워지지 못한 사람 등이 소유물에 극단적인 애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분들을 접하면 정리를 좋아하는 내 성향이 발동한다. 물건도 사람도 마음도 모든 걸 정리하게끔 도와주고 싶고 정리하고 나면 그때부터 얼마나 자신의 삶이 홀가분해지고 달라지는지 알려주고 싶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주고픈 내 오지랖만은 아직도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된 모양이다. 나 또한 모든 걸 정리한다고 이렇게 말하고는 있지만 가끔씩 버리지 못하는 것들도 있다. 하지만 쌓아두고 소유하려고 집착하지는 않는다. 그럴 땐 내 삶의 유효기간을 어림잡으며 집착하지 않으려 나를 설득한다. 비우자고, 텅 빈 충만을 만끽하자고. 한때 욜로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를 휩쓸었다. You only live once의 약어로 인생은 한 번뿐이다라는 의미의 줄임말이다. 현재라는 찰나가 너무 빨리 지나가 금세 과거가 되고 멀게만 느껴졌던 미래가 금세 찾아올 거라는 걸 알기에 노후 준비와 미래 준비는 하되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즐기자 하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참 어려운 문제다. 부모 자식들이 자립할 때까지 제 갈 길을 찾아가도록 돕다가 이후 자신의 노년기를 스스로 책임지며 안온한 삶을 영위할 것을 가장 원할 텐데 과연 그런 이상적인 삶의 형태가 가능할까? 부모님에게 의존하는 캥거루족도 많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식에게 부담을 주는 부모들까지 참으로 다양한 문제들을 지니고 있을 거라 생각된다. 최근 내 귀에 착 감기며 들어온 단어가 바로 FIRE다.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의 약어로 경제적 자립과 조기 은퇴가 합쳐진 단어다. 파이어족은 경제적인 독립성을 확보한 뒤 이른 은퇴를 희망하는 신인류다. 이 신인류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는 해방, 자유, 주도권이란다. 40살 전후에 평생 쓸 수 있는 돈을 모아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서면 현직에서 미련 없이 은퇴하겠다는 것인데 그야말로 야무진 꿈을 꾸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40살 전후의 나이에 40대가 쓰는 연평균 생활비의 25배를 모은 뒤 일을 그만두고 자기만의 삶을 추구하는 게 가능할까? 그리고 그것이 바람직할까? 일단 요즘과 같은 100세 시대에 25년치 생활비만 모아놓는 것부터 불안하다. 결혼이 늦어지는 추세에 따라 40대보다 50대에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 물론 자식이 없다면 가능한 이야기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우선 경제적, 육체적, 정서적인 자립부터 기본이 되어야 한다. 생활비가 얼마나 있어야 죽을 때까지 소박하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은행원이셨던 친정아버지는 자식들에게 경제관념에 대해서 누차 강조하셨다. 1,000원을 벌어 1,200원을 쓰면 항상 적자 인생이지만 1,000원을 벌어 800원을 쓰면 항상 흑자 인생이다. 한번 살림 규모를 늘리면 줄이기가 힘들다. 항상 저축하며 건박하게 살아야 노후가 비참해지지 않는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약자에게 야비하게 굴고 강자에게 비굴하기보다 정정당당 능력껏 벌어서 본수껏 살아야 한다. 그렇게 아껴서 비축해 놓는 게 현명한 거다. 이 가르침이 진정한 자유로 이끈다는 걸 이제서야 체감한다. 욜로족에게는 노후 대비를 꼭 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싶고 파이어족에게는 향후 25년의 생활비가 준비된다면 소비 생활만 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해주고 싶다. 다만 인생의 황금기에 사회에도 기여하며 해방과 자유, 인생의 주도권을 누리라고 조언할 것이다. 이렇게 멋진 사고를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사회를 떠받쳐 주어야 사회가 더 다양해질 것을 알기에 사는 게 특별하지 않다. 배고프면 간단히 요기하고 추우면 따뜻하게 입고 더우면 시원하게 입고 자고 싶을 때 작은 내 한 몸 편안하게 누울 잠자리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욜로족, 파이어족 모두를 응원한다. 독립적으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다면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고 건강한 구성원으로 살아간다면 누가 그들 삶에 손가락질할 수 있단 말인가.